자, 세포의 핵 속에 수많은 코일과 가닥이 서로 얽혀 있는데 이것이 DNA와 RNA라는 이름의 핵산이다. DNA는 뭘 해야 될지 업무 수행의 구체적 단계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술하는 코드를 갖고 이에 따라서 지침을 내린다. RNA는 DNA가 내리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세포의 여기저기로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을 RNA가 한다는 거죠. DNA는 자기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복제는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복제 과정에서 차이가 생기는 경우는 조그만 차이라도 아주 드물게 생긴다. 그러니까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DNA는 나선 층계처럼 이중 나선 구조를 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효소의 작용으로 이제 꼬였던 두 개의 나선이 풀려요. 그러면서 각각의 나선이 상대방 나선의 뉴클레오티드 배열과 동일한 배열의 나선을 복제한다. DNA 중합체 효소라고 불리는 특수 기능의 효소가 이중나선의 해체가 진행되는 동안 복제가 완벽하게 되도록 돕고 확인한다. 그러니까 DNA 중합체 효소가 복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준다는 거죠. DNA는 완벽한 자기 복제를 통해서 유전 형질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일을 한다. 자, 핵의 DNA는 전달자 RNA라고 불리는 또 다른 핵산을 합성해가지고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을 관장한다. 그래서 아까 RNA는 그 전달받은 지침을 세포 여기저기로 전달한다 라고 했죠. 전달자 RNA는 핵 밖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효소의 생성을 조절한다. 그래서 효소가 하나 생성되고 이 효소는 세포 내 화학 반응의 특정 단계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세포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효소가 만들어지면 어떤 세포 내 화학 반응의 특정한 단계를 그 효소가 딱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진화는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DNA 중합체 효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제가 완벽하게 되는 것을 확인해 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를 만약에 하면 돌연변이가 생긴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다 그랬어요. 근데 태양에서부터 오는 방사능 입자나 자외선 광자 이런 게 돌연변이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높은 에너지의 우주선 입자 아니면 주변 환경의 화학물질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 돌연변이가 생기게 하는 요인들은 뉴클레오티드를 변화시키거나 핵산의 끈을 꼬거나 묶는다. 뭔가 좀 변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DNA의 뉴클레오티드 하나가 바뀌면 그 DNA가 지정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의 변화가 초래된다. 뉴클레오티드 하나가 바뀌면 DNA가 지정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하나가 변화된다. 그래서 그런 아미노산 하나가 딱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럽 사람들의 적혈구는 대체로 둥근데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는 적혈구가 초승달이나 낫처럼 생긴 사람도 있다. 이 낫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를 이제 둥근 것보다 덜 운반한다. 그래서 빈혈증을 일으킨다. 근데 말라리아에는 강한 저항력이 생긴다.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뉴클레오티드 한 개에서 발생되는 거다. 자, 한 세대의 유전 형질을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해서 핵산을 사용하는 것은 나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세포 내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로서
단백질을 이용하는 점도 똑같다. 그리고 이제 핵산 정보를 단백질 정보로 바꾸는데 이제 나무와 사람이 같은 설계도를 이용한다. 그래서 이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요. 원시지구의 대기를 모방해가지고 투명한 용기에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메탄, 황화수소의 혼합물을 기체를 채워가지고 전기 방전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용기 안에 있는 성분 기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반응 용기도 투명했다. 근데 전기 불꽃을 10분쯤 발생시키니까 이상한 갈색 물질이 용기의 벽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용기 내부가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타르 같은 갈색 물질이 용기의 벽을 덮었다. 이 물질이 뭐예요? 이 타르 물질에는 대단히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 이제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생물의 재료 물질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물질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이 우주에서 지구 말고 다른 데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실험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각종 화학 반응들이 성간에서 관측된 유기화합물 분자들과 운석에서 발견된 아미노산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사한 화학 반응들이 은하계에 있는 10억 개의 다른 세계에서도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비슷한 물질로 되어 있고 생명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쉽게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세계에도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생명의 진화까지 봤고 다음에는 천체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체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뜨거지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별들 중에 해보다 좀 먼저 뜨거나 좀 늦게 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별들을 계절에 따라서 출몰 시각과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누군가가 별의 출몰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그 사람은 계절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조상은 계절의 흐름을 알아낼 수 있는 기구나 장치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뜨거워지는 별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잘 남긴다면은 계절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뉴멕시코주의 차코 협곡에 11세기에 만들어진 지붕 없는 거대한 의식용 키바, 즉 사원이 있었다. 근데 하지 새벽녘이 되면 한 줄기 빛이 사원을 통해 들어와서 특별히 표시해둔 구역을 천천히 움직여 간다. 그 구역에까지 빛이 들어온 현상은 6월 20일경에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6월 21일에만 해가 어떤 특정한 구역에 비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아나사지족은 키바의 높은 곳에 28개의 벽감을 만들어 가지고
달이 별자리들 사이를 움직여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데 걸리는 일수를 나타내고자 한 것 같다. 벽감이라는 것은 벽에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곳이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장식품을 넣든지 뭐 그런 건데, 뭐 28개의 벽감을 만들어가지고 달이 이제 별자리들 사이를 움직였다가 제자리에 오는데 걸리는 일수를 나타내려고 했었다. 28개의 벽감이라는 건 뭐예요? 달이 이제 차고 기우는 게 28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위치와 그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면 찬양을 언제 해야 되는지, 씨앗은 어느 날쯤 뿌리고 익은 곡식을 언제쯤 거두어들여야 되는지, 부속 구성원은 언제 모두 불러 모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 농경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 측정의 정확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기록을 보존하는 게 점점 중요시되어 가지고 천문학은 수학과 문자의 발달에 이바지했다. 기록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행성은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행성을 보면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지구에서 이제 다른 별자리를 보면 그 다른 별들은 대부분 뭐 크게 움직이지 않죠. 근데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돌아가기 때문에 위치가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별이다. 행성들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별들이 이루는 고정된 별자리를 배경으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배경이 가만히 있고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달에 걸쳐 가지고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관찰해 보면 이 별자리에 들어있던 행성이 저 별자리로 이동하고 가끔은 느릿느릿 공중제비를 넘기도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도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점성술이라는 거에 따르면 사람의 운명이 그가 태어날 때 어느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들어있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점을 칠 때 사람들이 옛날에 별자리가 이제 계절마다 바뀌는 것 같고도 점을 쳤겠지만은 행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 행성이 어느 별자리에 들어있으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쳤다는 거죠. 클라우디우스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의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서 일하던 대학자였어요. 근데 바빌로니아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점성술 전통을 체계화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는 천문학하고 점성술이 딱히 구별되지 않았다. 뭐 우리도 뭐 다른 것도 그렇죠.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철학하고 뭐 종교라든지 과학, 의학 이것이 분리가 돼 있지 않았었죠. 다 하나였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행성들의 이상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준 거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모형은 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그런 이제 모형이다. 당시 사람들은 행성이 투명하고 완벽한 구의 벽면에 붙어서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상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우주라는 것을 밖에서 나가서 본 것도 아니고 이제 정확한 관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이제 한참 전이었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것을 천구로 상상을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별이나 뭐 다른 천체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